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IBM 인스타나가 풀스택 모니터링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링만 해서는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됐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뭔가 장애를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코드도 수정을 해야 될 거고,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인프라에 또 이렇게 배치를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자원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BM 신유미 실장님과 함께 IBM 터보노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당연히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 IBM 신유미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 신유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앞에서 김상준 부장님과 함께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이제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링이 되는 건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이 컨테이너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에서는 좀 뭔가 성능이 좀 떨어지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뭔가 자연스럽게 배치도 다시 바꾸고 자원을 좀 다시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 터보노믹이 도와주는 거로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게 정확히 잘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모니터링 관련된 툴들이 나왔다는 거는 네. 지금 이미 고객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스택들이 매우 복잡하고 네, 이제 네, 네. 혼재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사실 오프닝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즉 여러 상황에서 여러 케이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이 복잡함 속에서도 이제 고객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또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맞게 우리가 이제 응대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많이들 듣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의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앞 세션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 관련된 그런 이제 관점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밑에 리소스들이 어떻게 지금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원 관리가 뭔가 최적화가 안 돼 있다면 요금도 되게 많이 그렇죠. 좀 쓸데없이 많이 부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IT 그 그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무조건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세이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바탕으로 그게 이제 가이드가 됐을 때 네. 모두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터보노믹이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터보노믹이 리소스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네. 그 툴들이 이제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APM 솔루션하고 ARM 솔루션하고는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이제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네. 네, 기존에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리소스 따로 어플리케이션 따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플렉스블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고려한 채로 이제 리소스가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능에 관련된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밑바닥에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리소스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원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퍼포먼스에 대한 어웨어런스를 가지고 또 퍼포먼스에 대한 어웨어런스를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를 최적화시키십시오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매트릭들, 그러니까 APM하고 ARM이 같이 목표를 바라보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앞에 부분에서 많이 이제 녹여져 있었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얘가 이제 공통 분모로 뽑아내서 그걸 관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기 위해서 그 아래의 스택들이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맨 밑바닥에 이제 서버나 뭐 지금은 클라우드 상에서 올라가는 네, 그런 네. 호스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기반으로 또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도 같이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할 때 나는 어떤 점으로 이거를 포인팅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인스타나와 터보놈이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노드, 즉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이제 노드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쓰여져 있는 것처럼 APM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 매트릭 바탕으로 자원을 최적화 수행하는 네네. 부분, 그리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관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네네. 코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운영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코드 레벨에서 났다면 그건 이제 APM에서 봐야 되는 코드 레벨의 관점. 야.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됐을 때 우리가 적절한 리소스는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코드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과거에 많이 활용했었던 APM들은 노드 관점으로만 많이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장애가 발생했으니 알아서 고쳐 였는데 이제는 지금 코드가 어느 줄까지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지금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도 그 시대에는 뭐 맞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IT 환경을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은 노하우가 적용된 그쵸. 그런 것들이 지금 최고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도 계속 교체가 있고 환경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그걸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형태로 지금은 이제 되겠죠. 시니어 개발자라면 노드 단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만 알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개발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자원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노드만 보면은 이걸 뭐 코드를 수정하라는데 뭘 몇 번째 줄을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터보노믹 같은 게 그것까지도 알려준다라는 거니까 인적 자원이 얼마만큼 교체가 되더라도 인프라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보노믹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또 바탕은 또 네. 인스타나 같은 아, APM 툴이 네. 같이 하는 거게 되겠죠. 아, 그래서 무조건 같이 써야겠네요. 이 그렇죠. 툴은. 같이 쓰는 게 가장 시너지가 좋은 형태가 될 것이고 네. 이런 모니터링 툴들이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네. 고객들이 지금 복잡한 환경들을 많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니터링이나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최소화시키시고 될 수 있으면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런 툴들의 이제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개의 툴들을 봤을 때는 얘가 이제 터보노믹 실제 화면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터보노믹이 이렇게 APM 툴, 인스타나우 같은 APM 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윗단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실제로 얘가 뭐 AWS나 구글이나 뭐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테그레이션도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존의 ARM 툴 어떤 툴들은 뭐 에이전트를 심어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풀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터보노믹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인테그레이션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의 크리덴셜 정보만 오. 집어넣어놨으면은 아주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나 관리하는 포인트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없이 뭔가 정보를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훨씬 쾌적하겠군요. 이렇게 그렇죠.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미 서버에 많은 툴들이 이미 그러니까요. 많은 작업들을 하고 네. 있잖아요. 에이전트 뭐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 작업을 이제 일단은 인스타나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터보노믹도 같이 이제 뭐 저희 아. 뭐 속된 말로 얘기하는 빨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네네네. 그 역할을 인스타나가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터보노믹이 지금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매트릭 같은 걸 가져오고
클라우드 플랫폼사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릭도 인테그레이션 통해서 가져오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놔두면 지금 보시는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풀스택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비저빌리티가 나오게 돼요. 네.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매트릭들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잘 제공이 되고 그쵸.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대표적인 화면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건 인스타나 같은 데이터 일단은 프로덕트에서 가정하에. 가져오게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리스폰스 타임은 얼마나 음. 되는지 이런 차트들을 여러 가지 형태, 다른 형태들도 있지만 이런 차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터보노믹 이제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터보노믹이 해주는 거는 뭐 지금 데이터는 그냥 매트릭이에요, 사실은. 네네. 매트릭.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네. 토폴로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액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비디오를 클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얘가 인스타나나 다른 스택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일정 기간의 러닝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90, 80 시간만을 이제 값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이 만약에 고객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평이하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져오는 데이터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뭐 이거 피크도 한번 겪어보고 일주일에 하나 패턴도 겪어보고 이렇게 네. 돼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제 네, 수집이 네, 네.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아. 지금 뭐 터보노미나 인스타나가 얘기하는 뭐 AI 분석 뭐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쵸. 그 위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일단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액션 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여 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터보노믹이 판단했을 때 이 전체적인 인프라 요소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소스들이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를 쭉 리스트업을 해주는 겁니다. 야. 네, 근데 이 지금 제가 준비한 데모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자세히 봐보시면은 지금 메모리를 다운사이징 해야 된다, 뭐 CPU를 다운사이징 해야 된다, 이런 네. 액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그 애플리케이션에 운영되는 그 인프라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보여주겠네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이제 여기 메모리, 뭐 CPU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네. 스토리지 관련된 것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음.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이걸 액션을 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무작정 이걸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만약에 괜히 이거 뭔가 이렇게 바꿨다가 다른 거에 영향 끼치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리뷰를 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금 호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것이면은 지금 과금은 어떻게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 있는데 음. 얘를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터보노믹이 가이드해주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체크를 하고 이제 액션을 들어가는 것인데 네. 그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즈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네.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런타임 중에 적용이 돼도 되는 건지. 아, 네. 그런 것까지 얘가 판단을 해서 야.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런타임 중에 해도 되는 거면은 정말 아주 사소한 어떤 뭔가 이렇게 자원 변경이니까 그렇죠.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아무래도 뭔가 변경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업다운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네. 이게 서비스가 요새는 24시간 다운타임 네, 없이 그러니까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분명히, 때문에 네. 다운타임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보고 판단할 수 야. 있게끔 이 정보도 같이 나오게 돼요. 야, 진짜 저런 장애가 뭔가 이렇게 인지가 됐을 때 요걸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걸 담당자 입장에서 알아요. 근데 진짜 섣불리 말씀하신 대로 이거 클릭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얘가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진짜 마음 놓고 그냥 딱 조치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말은
이 터보노믹이 단순하게 뭐 CPU가 지금 모자라서 그냥 늘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스택에 대한 이해도 했고 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제공돼야 되는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다운타운을 가져가야 되는 요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지금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뭔가 정보를 보여주고 그 어쨌든 최종 판단은 사용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별로 영향 안 끼칠 거니까 그냥 뭐 내부에 공지 같은 거 없이 바로 해도 괜찮아.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새벽에 해. 이런 것들을 지금 가이드 해준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데모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아, 말씀해 그런가요? 주셨는데요. 아, 네. 네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네. 오케이 이거는 적용할 수 있겠다, 액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리스트에 다시 네네. 가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네.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네네. 다음에 그다음에 execute action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것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에 대한 신뢰가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지금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얘를 매뉴얼로 할 건지 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할 것인지 이야. 그리고 얘를 데일리로 할 건지 네. 위클리로 할 건지 먼슬리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화면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터보노믹을 통해서 뭔가 습득을 했어요, 지식을.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뭔가 적용해도 되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도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수동으로 하면 되게 불편하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그래, 터보노믹 난 100% 신뢰할 수 있어. 자동화 해놓으면은 이제부터는 신경 쓸 거 없이 자동으로 이런 이슈는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터보노믹을 지금 가져감으로 인해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을 지금 4가지 정도 나열을 했는데 지금 가장 고객들이 확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돼요. 자원이 나는 다 이만큼 벌려놨는데 네.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자원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네. 유효 자원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리포팅이 나오게 되고 네. 내가 그거를 체크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딜리트를 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네. 두 번째는 뭐 만약에 사이징이 더 늘어져야 된다. 얘는 너무 오버사이징이 되기 네. 때문에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리사이징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서스펜드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내가 업무 시간 이외에 아니면 뭐 휴일에 뭐 이런 시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돌아가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그러니까요.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약을 해놔두고 사용을 네.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들을 이 터보노믹 데이터를 보시면서 다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능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진짜 유의미한 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매트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판단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관리 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클라우드 플랫폼사에서도 제공을 네,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근데 그 툴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은 네. 이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매트릭에서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뭔가 숙련된 시니어 엔지니어가 딱 보고 판단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럴 만큼의 인력풀이 안 되는 회사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터보노믹한테 대신 맡겨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스택들이 앞 세션에 인스타나 설명해 주실 때 김성준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일일이 관리자분께서 다 선택해서 얘를 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못하네. 그 시대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터보노믹이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바탕으로 네.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네.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루어진 스택들을 빠짐없이 다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터보노믹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빠짐없이 연결을 해놨음으로 인해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스택들을 다 효율적으로 음.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툴이 이제 터보노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IBM이 지금 1월에 이제 인스타나를 인수하고 몇 개월 전에 터보노믹을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AI 옵스라고 하는 그 커다란 하나의 그 우산 아래에 다 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네. 관찰을 하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액션도 주고 네. 예측까지 하는 네네네. 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모니터링의 그 네. 최종 목표. 그걸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IBM에서 이러한 지금 그림을 가지고 네네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분석하려면 그 분석하는 데이터가 뭔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인스타나가 담당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돼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를 터보노믹이 해주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이제는 AI가 알아서 해. 그렇죠.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그리고 저 왓슨으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결국에는 뭐 AI가 뭔가 완벽함을 바랄 수는 없는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게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완성도는. 네, 그 기간의 하나이고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주 좋은 패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IBM 터보노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는 여기까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